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집에 살고 있는데도 가족끼리 할 말이 없고 자녀들과는 대화가 어색하고 오랜 세월 함께한 배우자와도 마음이 통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 말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왔지만 언제부턴가 서로에게 마음을 털어놓기가 어려워진 경험,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오늘은 멀어진 가족의 마음을 다시 가깝게 만드는 소통의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자녀들이 성인이 되고 독립하면서 새로운 가족 관계의 균형을 찾아야 하고 중년을 지나 노년으로 접어들면서 부부 관계도 다시 정의해야 하는 시기를 맞게 됩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가족 간의 소통이 더욱 중요해지는 거죠. 최근 가족관계 전문가들의 연구를 보면 가족 간 의사소통의 질이 개인의 정신, 건강과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가족과의 관계가 사회적 지지 체계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건강한 소통이 더욱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가족끼리도 소통이 어려워질까요? 먼저 그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각자의 생활 패턴과 관심사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공통의 관심사가 많았죠. 아이들 교육, 경제적인 문제, 미래에 대한 계획 등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들은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부부도 각자의 취미나 관심사를 갖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 주제가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개인의 행복과 자아 실현을 중시하는 반면 우리 시니어 세대는 가족의 화목과 안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가치관의 차이가 대화할 때 서로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표현 방식의 차이예요. 우리 세대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것에 익숙했죠. 사랑한다라는 말보다는 묵묵히 뒷바라지하고 걱정을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마음을 전했어요.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바쁜 일상 때문입니다. 모두가 각자의 일과 생활에 치여 있다 보니 가족끼리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시간과 여유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함께 있어도 각자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시청하며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죠. 마지막으로는 과거의 상처나 오해가 쌓여 있는 경우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이런 갈등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마음속에 쌓여 있으면 자연스럽게 대화하기가 어려워지고 감정적인 거리감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가족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녀와의 소통 방법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와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독립된 개체로 존중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해도 성인이 된 자녀에게는 그들만의 생각과 선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해요. 자녀와 대화할 때는 조언보다는 경청을 먼저 하세요.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 대신 내 생각을 들려줄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녀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중간에 끼어들어 조언하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예를 들어 자녀가 직장 문제로 고민을 털어놓는다면 그만두지 말고 참아라 같은 즉석 조언보다는 많이 힘들었겠구나.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웠어? 하고 공감부터 표현해 보세요. 자녀들은 해결책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이해받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한 자녀의 관심사에 대해 알아가려고 노력해보세요. 요즘 젊은 세대가 관심 있어 하는 문화나 트렌드를 무작정 비판하기보다는 요즘 그런 게 유행이구나. 어떤 매력이 있는지 설명해줄래? 하고 호기심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세대 차이를 좁히려면 서로의 세계에 관심을 가져야 해요. 자녀와의 만남도 부담스럽지 않게 계획해보세요. 거창한 식사 자리보다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가벼운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산책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억지로 가족 모임을 자주 가지려 하기보다는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부부간의 소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부부일수록 서로를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해서 대화를 소홀히 하기 쉬워요. 하지만 사람은 계속 변화하고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20년 전의 배우자와 지금의 배우자는 분명히 다른 점들이 있을 거예요. 부부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호기심을 되찾는 것입니다. 당신은 요즘 뭘 하면서 행복해해? 어떤 일이 가장 스트레스가 돼? 그 같은 질문을 해보세요. 오랜 부부라고 해서 상대방의 모든 것을 안다고 가정하지 마시고 새롭게 알아가려는 마음을 가져보는 거예요. 일상 대화에서도 변화를 줘보세요. 보통 부부끼리 나누는 대화가 밥 먹었어? 언제 들어와? 같은 확인차 대화가 대부분이죠. 여기에 감정이나 생각을 묻는 질문을 하나씩 추가해 보세요. 오늘 어떤 기분이야? 요즘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싶은 생각 없어? 같은 질문들 말입니다. 감정 표현도 구체적으로 해보세요. 고맙다 대신 당신이 그렇게 배려해 주니까 마음이 정말 따뜻해져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화가 난다 대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일인데 무시당한 것 같아서 속상해라고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전달해 보세요. 부부 갈등이 생겼을 때의 대화 방법도 중요합니다. 화가 났을 때는 일단 잠시 시간을 가지세요.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는 건설적인 대화가 어려워요. 마음이 좀 가라앉은 후에 아까는 감정이 격해져서 미안해. 하지만 내 마음은 이래라고 차근차근 설명해 보세요. 상대방을 비난하는 표현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이 항상 그래라는 식의 일반화된 비난보다는 오늘 그런 상황에서 나는 이런 기분이었어 라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가족 전체가 함께하는 소통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이 모이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매주 일요일 저녁이나 매월 둘째 주 토요일 같이 정기적으로 가족이 모여 식사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이때 각자 한 주일 동안 있었던 일이나 느낀 점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스마트폰 없는 시간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을 때는 스마트폰을 테이블 중앙에 모아두고 서로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점차 서로에게 집중하는 습관이 생길 거예요. 가족 구성원 각자의 관심사나 취미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도 가져보세요.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갖거나 함께 새로운 활동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같이 요리를 해보거나 보드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보면서 감상을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경청의 기술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청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렇구나, 그래서 같은 맞장구를 쳐주세요. 이런 작은 반응들이 상대방에게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줍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중간에 끼어들어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싶더라도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이야기를 마친 후에 내가 이해한 게 맞나? 당신이 말한 건 이라고 요약해서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말이 정확히 전달되었다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요. 상대방의 감정에도 주목해 주세요. 힘들었겠다, 기뻤겠네,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 같이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주고 공감해주는 표현을 사용해 보세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받았다고 느낄 때 마음을 더 열게 됩니다.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는 먼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설명해 줄래? 라고 물어보는 거죠. 감정과 사실을 분리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해서 상처받았어와 당신이 이런 말을 했지를 구분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자신이 한 행동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해결책을 찾을 때는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보세요. 한쪽이 완전히 포기하거나 참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어느 정도씩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에서 양보할 테니 당신도 저 부분에서 조금 배려해 줄래? 와 같이 대화해 보세요. 칭찬과 격려도 소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족끼리는 서로에 대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감사 표현을 잘 안 하게 되죠. 하지만 작은 것이라도 고마운 일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세요. 설거지해줘서 고마워 대신 당신이 설거지를 깔끔하게 해놔서 부엌에 들어갈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라고 구체적으로 말해보는 거예요. 상대방의 노력이나 변화를 알아보고 인정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즘 건강관리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 새로운 취미. 배우려고 노력하는 당신이 멋져 보여 같이 상대방의 긍정적인 변화를 구체적으로 언급해주세요. 가족과의 소통에서 피해야 할 말들도 있습니다. 항상, 절대, 전혀 같은 극단적인 표현은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기 쉬워요. 당신은 항상 그래라는 말 대신 이번에는 이런 점이 아쉬워라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계속 들춰내는 것도 건설적인 대화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예전에도 그랬잖아라는 식으로 과거 사례를 끌어들이기보다는 현재 상황에 집중해서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부정하는 말들도 피해야 합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라는 식의 인격 공격보다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나는 소외감을 느껴라고 행동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소통 습관들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에게 잘 잤어? 오늘 뭔가 특별한 계획 있어? 같은 관심 표현을 해보세요. 작은 관심이지만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는 오늘 어떤 하루였어? 라고 물어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상대방이 대화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억지로 묻지 마시고 자신의 하루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나는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참 재미있더라라고 자연스럽게 대화의 물꼬를 트는 거죠. 함께 있을 때는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여주세요. TV를 보면서도 가끔씩 옆에 있는 가족에게 이거 어떻게 생각해? 같은 질문을 던져서 함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기념일이나 특별한 날을 챙기는 것도 좋은 소통의 기회가 됩니다.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뿐만 아니라 처음 만난 지 몇 년째, 이사 온 지 몇 주년 같은 소소한 기념일도 함께 기억하고 축하해보세요. 이런 작은 관심이 가족 간의 유대감을 더욱 끈끈하게 만들어줍니다. 편지나 쪽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직접 말하기 어려운 마음이나 고마운 마음을 편지로 써보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보내는 것도 좋지만 손으로 직접 쓴 편지나 쪽지는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갈 수 있어요. 가족 사진을 함께 보면서 추억을 나누는 시간도 좋은 소통의 기회입니다. 옛날 사진을 보면서 그때의 기억들을 나누고 서로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그때 당신이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어? 라고 물어보면 자연스럽게 깊은 대화로 이어질 수 있어요. 새로운 경험을 함께 하는 것도 소통에 도움이 됩니다. 함께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 보거나 가본 적 없는 곳으로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취미를 배워보는 거예요. 새로운 경험을 하면 자연스럽게 대화 거리가 생기고 함께 무언가를 해냈다는 성취감으로 서로에 대한 애정도 깊어질 수 있어요. 소통이 어려운 상황에 대한 해결책도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대화를 거부하거나 피한다면 일단은 그 마음을 존중해 주세요. 지금은 대화하기 싫을 수도 있겠다. 언제든 이야기하고 싶으면 말해줘라고 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억지로 대화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마음을 닫을 수 있어요. 감정이 격해져서 대화가 어려울 때는 잠시 시간을 갖자고 제안해 보세요. 지금은 서로 감정이 격해져 있는 것 같으니 조금 시간을 갖고 나서 다시 이야기하자라고 하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것은 시간을 갖겠다고 한 후에 정말로 나중에 대화를 재개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나 원망이 대화를 가로막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가족 상담이나 부부 상담을 통해 객관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더 나은 관계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니까요. 기술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족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서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거나 화상통화를 통해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과도 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 있어요. 다만 기술은 보조 수단일 뿐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마음가짐의 변화도 중요합니다.
가족과의 소통에서 완벽을 기대하지 마세요. 모든 대화가 깊고 의미 있어야 한다는 부담을 갖기보다는 작은 관심 표현이나 일상적인 대화도 소중한 소통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자신부터 변화해 보세요. 상대방이 왜 안 바뀔까? 하고 불만을 갖기보다는 내가 먼저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신의 소통 방식을 먼저 돌아보고 개선해 나가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변화하게 됩니다. 소통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받아들이세요. 오랫동안 쌓인 마음의 벽이 하루아침에 허물어지지는 않아요. 꾸준히 관심을 보이고 소통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점차 가족 간의 관계가 개선될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화를 시도했는데 잘 안 되거나 오해가 생기거나 오히려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실패도 소통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시도해 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가족이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때로는 서로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이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가족을 대하면 자연스럽게 더 따뜻하고 이해심 있는 소통이 가능해질 거예요. 소통의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과의 소통이 개선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대화의 빈도와 깊이입니다. 예전보다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일상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감정이나 생각을 나누는 대화가 많아졌다면 좋은 신호예요. 두 번째는 갈등 해결 방식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갈등이 생기면 서로 화를 내거나 침묵으로 일관했다면 이제는 차분히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게 될 거예요. 세 번째는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것입니다. 아, 그래서 그런 행동을 했구나, 그런 마음이었구나 하고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가족 모임이나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워진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색하거나 부담스러웠던 가족 시간이 이제는 기다려지고 즐거워진다면 소통이 잘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개인의 정신 건강과 행복감의 변화입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져요. 밤에 잠들 때 마음이 편안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이 좋다면 가족과의 소통이 잘 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소통 개선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어요. 너무 성급하게 결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소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한번 시도해보고 잘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세요. 상대방의 반응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반응이 없을까? 하고 조급해하기보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세요.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은 결국 상대방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완벽한 소통을 기대하지 마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공감할 수는 없어요. 서로 다른 개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100% 완벽한 소통보다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건강한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가족과의 소통을 개선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자녀와의 대화에서는 존중과 경청이 중요하고 부부간에는 새로운 호기심과 구체적인 감정 표현이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바탕으로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에요. 가족과의 소통은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해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때로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한다면 분명히 더 따뜻하고 행복한 가족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가족에게 고마워, 사랑해 같은 간단한 표현부터 시작해서 점차 더 깊은 대화로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노력이 가족 전체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가족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이 있어서 당연하게 여기기 쉽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소중히 여기고 마음을 나누려고 노력해야 해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에게 따뜻한 인사 한마디부터 건네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 가정에 큰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이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제공하며
전문적인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 문제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내용과 관련된 출처는 설명란에 정리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을 실천하면서 느낀 점이나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꼭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좋은 팁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건강한 노후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면 충분해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실천해 보려고 해요. 우리 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요.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만의 건강 비결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